됐어요? 실강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실강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있니 얘들아? 경우의 수와 순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이게 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참조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동안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가장 큰 통칭적인 가장 큰 형태의 제목이니까 경우의 수를 다루게 된단다. 그 경우의 수를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이 경우의 수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적분과 통계에서 그 외 나머지 것들 됐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를 추가적으로 첨가를 하여서 적분과 통계 시간에 배우게 돼. 됐어요? 하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적분과 통계 책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책에 나오지 않거든. 됐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순열과 조합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과 같이 한번 같이 곁들여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를 한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와 순열, 7강에서 다루고 8강에서 조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조할 만한 사항. 됐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나중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 풀 때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은 식이 막 정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생각을 하는지, 됐어요? 에 따라서 풀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계는 한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쓸 때 좀 글씨를 좀 날렸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못 알아보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하도록 하시고 알겠어요? 좀 날렸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 한글을 잘 적도록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참조사항을 얘기하고 경우의 수와 순열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누구에 관한 단어이냐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경우의 수. 됐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일단 먼저 얘기하자. 별표가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은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서 전반적으로 응용 문제에서 꼭 어느 한 부분씩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의 것을 미리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가장 큰 어떤 처음에 그 문제 푸는 어떤 그 풀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거라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걸 얘기할 거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독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들을 들에 대한 예시 문제들은 굉장히 쉽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문제들 보면서 뭐 저런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이 푸는 문제들 중에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됐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감히 얘기하건데 그렇게 이제 건방지게 들었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서 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맥을 못 잡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어느 순간에는 한번 들어봤고 어느 순간에는 한번 본 적이 있고 특히나 이제 내용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너무나 눈에 친근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 하나를 내가 수정하라고 해서 나눠준 2번 문제가 있죠? 그 2번 문제 얼핏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문제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됐어요?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경우의 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얘들아, 말 그대로 어떤 사건,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가지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지? 됐어요? 그런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몇 가지냐? 이런 걸
따질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단순해. 세는 거야. 이해됐어? 경우의 수는 뭘 하는 거야? 세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이상 갖다 붙일 말도 없어. 됐어? 그럼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잘 세면 되지. 그지? 그럼 그 잘 세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떤 걸 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복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뭔가를 똑같은 걸 2번 셌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대학의 문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맞지? 이렇게 오반데 이런 대학을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2번째,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빠짐이 없어야 돼.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 얘들아, 뭐 빼트려 놓고 세면 그때 뭐 당연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세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중복이나 빠짐이 없어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중복하거나 빠짐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어?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뭔가를 셀 때는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셉니다. 느낌 가는 대로, 오케이? 필 가는 대로 세는 순간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가 진짜 미친 듯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뭔가를 셀 때는 항상 기준을 잡고 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기준을 잡는 거라는 것은 뭐 각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큰 수부터 차근히 생각해 나가는 방법, 혹은 뭐 작은 수부터 생각해 나가는 방법, 혹은 문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사전식으로 세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뒤에 점점 얘기할 거지만 사용되는 것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서 세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기준을 정해놓고 센다 그럼 뭔 기준입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예시를 보면서 아 내가 뭔가를 살 때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 경우의 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이 돼. 이 얘기가. 아시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졸업할 때까지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 돼. 알겠지?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지 얘들아. 상용로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출제된다고 했을 때 한번 이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대박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단원에서 있다 그랬어? 경우의 수, 확률 여기에서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 겨울방학 때.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떤 공식화로 딱 정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따라하기 힘들고 배우기 힘들고 습득하기 힘든 부분이야. 알겠어? 단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신경 씁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순하게 얘기해 보더라. 단순하게 주사위를 2개를 던져. 오케이? 합이 얼마? 7인 거 이렇게를 세봐라. 됐어? 그럼 합이 7인 거 어떤 거 있냐? 1 뭐가 있냐? 6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 그렇지. 3, 4, 3, 4, 4, 3 이렇게 있지. 맞니 얘들아? 1, 6 있고 3, 4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아마추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름 이걸 셀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는 거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어. 뭐 1, 6, 그 다음에 2, 5. 자, 뭐 한 거야? 앞에 거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기준인 거지.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게 1일 때, 앞에 게 2일 때, 앞에 게 3일 때, 그 다음에 앞에 게 4일 때, 오케이? 앞에 게 5일 때, 앞에 게 6일 때.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면 여기서 중복도 없고 빠짐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예시. 이쪽으로 해서 예시. A, B, C 이걸 배열할 때 세 자리 문자야.
그러니까 세 자리 문자라 하니까 좀 뭐 미숙한 표현인데 저거에서 문자 3개 써서 문자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야. 서로 다른 구분되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셀 때 어떻게 하냐? 이걸 직접 세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이용하니까 사전식의 기준을 삼으면 나름 더 효율적으로 셀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순서로 A, A, B, 그 다음에 A, A 뭐니 얘들아? C 있겠죠?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될 것은 어디야? 가운데 자리인 거지? 네. 맞니?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그때 나오는 건 뭐야? A, B, C? A가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그럼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될 것은 가운데 자리로 A, C, A. 사전 한 번도 안 찾아봤어? 전자선생님만 찾아봤어? A, C, 그 다음에 뭐야? B. 이렇게 있겠지. 맞니? 그 다음에 변해야 될 것은 어디야? 제일 앞에. 맞아? 그게 제일 앞에. B, 그 다음에 A.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니, 얘들아? B, A, C. 그 다음에 B, C. 여기서부터 머리 터지면 우리는 그냥 경우에서 포기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창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니? C, A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있겠죠. CAB가 있구나. 여기 중간에 CAB. 오케이? 이렇게 있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확인되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핵심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정해놓고 세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관가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됐죠? 절대로 관가에서 들으면 안 돼. 근데 벌써부터 안 좋은 예감인데 가볍게 여기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실강 나가고 문제 풀이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에 따라서 티가 날 거야. 정말이야. 정말 티가 날 거야. 알겠어요? 저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그렇죠?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준이다.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합의 법칙, 고배 법칙입니다. 오케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됐어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생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합의 법칙은 어떤 선택사항일 때, 고배 법칙은 의무사항일 때 더한다,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선택이냐 의무냐에 대한 말뜻은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저는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 선택사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버스 노선이 2개,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3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버스를 2개, 지하철 3개.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 생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이렇게 어떤 우리가 방법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어떤 거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임무가 완수되는 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버스나 지하철 둘 중에 하나만 타도 A에서 B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임무가 완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맞니? 오케이? 이럴 때는 뭐 한다라는 게 더한다라는 게 합의 법칙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뭐니? A에서 B 이렇게 C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센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2개,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3개 이렇게 센 겁니다. 맞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이제 의무사항이지, 의무사항. 맞니 얘들아? A에서 C를 가기 위해서는 B까지 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B에서 C까지도 가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거와 이걸 둘 다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의 상황이라 이거지. 네. 이해되셨어요? 의무의 상황이라 이거지. 그럴 때는 뭐 한다? 곱한다. 이게 고배 법칙 아주 단순한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됐어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합의 법칙은 둘 중에 한 가지로만 임무가 처리해도 되니까, 혹은 셋 중에 한 가지로만 임무가 처리해도 되니까 또는을 처리할 때 쓰는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그것을 모두 다 완료해야지만 임무가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시 경우의 수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데, 하나씩이 아니라 하나 나오는데, 그 부분 역시 또 명심해 두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우의 수나 확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끔 돼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여러분들 그 질문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꼭 한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 질문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을 때 눈의 수의 합이 짝수다 라고 하면, 됐습니까? 수의 합이 짝수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짝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짝수와 짝수를 더하는 방법, 그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홀수와 홀수를 더하는 방법, 이렇게 한 가지. 됐습니까? 그렇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지금 선생님의 얘기처럼 2개 혹은 그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진구는 그 각가지 방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케이스라고 불렀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것에는 꼭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걔를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케이스 2를 처리하는 이 과정 안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고배 법칙으로 해결합니다. 반드시 고배 법칙으로 해결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안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들은 다 어떻게 한다 얘들아? 곱한다 이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짝수가 되는 짝짝과 홀에 대한다라고 하면 이 짝수 3가지, 짝수 3가지 이렇게 셌을 때 이들을 처리하는 건 뭐다 얘들아? 곱하기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별로는 무조건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합칠 때는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됐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갖다 붙인 것은 약간의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케이스별로는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케이스 내에선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쓰이는 상황을 이해해둬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2가지 설명,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인데 이런 2가지 설명을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응용 문제를 풀 때 그 응용 문제가 나타난 상황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완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지? 이때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 질문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의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너무나 쉽게 나타나 있지 않을 텐데,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곧 너희들이 이 케이스를 직접 분류를 해야 되는데,
됐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면 기준이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여기에서 이 케이스를 분류할 때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그들을 처리했을 때 얘는 몇 가지고 얘는 몇 가지고 얘는 몇 가지냐는 공식을 조금 공부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공식을 공부하잖아. 근데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태반이잖아. 왜 안 되겠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눠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몇 가지를 직접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띄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는 학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초기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게 절대로 사소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니? 정말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다시 얘기합시다. 사소한 내용이 절대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꼭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점 한 가지. 특별한 케이스.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주의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이제 원칙은 무엇이냐면, 오케이? 원칙은 무엇이냐면 원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연산입니다.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됐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집합의 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배웠지? 맞지? 그 공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니 얘들아? A 더하기 B 빼기 무엇이 있었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었지? 이해됐어? 이때 특별하게 만약에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됐었지 얘들아? A에다가 뭐를 더하면 됐었지? B를 더하면 됐었지. 그러니 안 그러니? 맞지 얘들아? 오케이? 됐어?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케이스별로 이렇게 더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처리했을 때 그것을 정말 이제 더하냐 혹은 선생님 아까 뭐 일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는 단어를 썼었죠? 뭔가 좀 예외적인 느낌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선생님이 아까 잠시 얘기했었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케이스끼리 중복되는 상황이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그냥 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마치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냥 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케이스끼리 중복되는 상황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를 해주면 된다? 더하고 일단은 뭐하고 얘들아? 더하고 중복되는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중복되는 상황의 무슨 수를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야, 어찌 보면. 응? 됐어요? 당연한 얘기야, 어찌 보면.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이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2번 문제를 수정을 해놓은 건데, 됐어요? 그 2번 문제부터 먼저 가보면, 일단은 지금 이 얘기만을 가지고 문제를 꾸며놓으면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얘기했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의 의미만 잘 파악해두면 돼. 알겠니? 단순하게 얘기하자. 2번 문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와. 알겠어요? 오케이? 의미만 잘 파악해두면 돼. 알겠니? 2번 문제가 뭐냐?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질문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2의 배수 하고 5의 배수를 다 모아봐라. 그게 몇 개냐? 이렇게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2의 배수는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맞니,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라 그래서 2의 배수 케이스하고 5의 배수 케이스를 이렇게 봤을 때 이들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지. 맞니, 얘들아?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걸 꼬박꼬박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겹치는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니, 얘들아? 중복되는 부분이 결국엔 10의 배수지? 오케이? 그래서 이 10개를 빼야 되겠고 50개 플러스 20개 빼기 10개 이렇게 나와서 이게 60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야?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빼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문제가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열조합 이런 거 없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정도 레벨밖에 안 나와.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배우는 순열조합 공식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확인해 두도록 하고, 됐죠? 1번 문제에서도 또 쉬운 문제에서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문제 일단 읽어보면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 맞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눈의 차에다가 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눈의 차가 어떻게 되는 것들이 가능한지를 눈의 차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눈의 차는 가장 적게 나오면 얼마? 1개. 아니지, 빵개지, 빵개. 네. 똑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니? 가장 많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니, 얘들아? 5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맞니?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풀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눈의 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 눈의 차는 0개부터 몇 개까지가 가능하다. 5가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문제를 눈의 차가 얼마가, 눈의 차를 기준으로 3일 때, 오케이? 요때와 그 다음에 눈의 차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눈의 차가 얼마일 때, 5일 때로 자 기준을 나눠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내가 접근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 눈의 차가 3인 거 생각할 때도 아시겠어요?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또 나는 기준으로 앞에 있는 차가 1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눈이 1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눈은 4가 필요한 거겠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눈이 2라고 하면 뒤에 있는 눈은 5가 필요한 거겠지? 됐습니까? 앞에 있는 눈이 3이 필요하면 뒤에 있는 거 얼마가 필요하겠어? 6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셀 때도 기준을 너희들이 분명히 꼬박꼬박 세워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 1도 가능하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뭐도 5, 2도 가능하고 6, 3도 가능하다. 됐어요? 이 아래쪽 눈에 차는 건 1, 5인 거죠? 2, 6인 거죠? 맞니? 3일 때는 안 되고 만들어주는 게 없잖아. 4일 때도 만들어지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바로 5이고 1일 때하고 6하고 2일 때 이렇게 됐습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눈의 차가 5일 때는 1하고 얼마가 있니, 얘들아?
여기 있지? 그 다음에 2로, 3으로, 4로, 5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니 얘들아? 6, 1 이렇게 있겠지. 맞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니 얘들아? 6개, 4개, 2개니까 12개. 맞니? 오케이. 그래서 12개. 어렵지 않은 대답이야 이거. 솔직히 선생님도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느끼잖아. 맞지? 어렵지 않은 대답이야. 실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들아?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출발하자 이런 얘기야. 네. 알겠어요? 네. 앞으로 경우의 수에 관한 모든 문제 직감에 의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직감 공부하고 저기 돗자리 깔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체크해놔. 3번 체크해놔. 됐어요? 3번은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단독적으로 나올 일은 이제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응용하는 게 확률이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 교재에는 또 이제 어떤 문제들도 다 수록이 되냐면 확률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소재들도 일부러 수록해놨어. 알겠어요? 대일제표적으로 3번이고 4번, 오케이? 5번 이런 것들이야. 4번과 5번은 수능 난이도에 보면 안 맞아. 지금 범위에도 안 맞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 하지만 어떤 의도로? 우리가 확률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걸 의도로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번도 체크야. 그래서 잘 풀이를 기억해둬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풀이 유형도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알겠니? 오케이? 문제를 보면 비 오는 날 어떤 모임에 A, B, C, D 4마리가 우산을 하나씩 가져왔다. 오케이? 모임이 끝나고 각자 우산을 하나씩 가져갔을 때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친구도 있고 B라는 친구도 있고 C라는 친구도 있고 D라는 친구도 있는 거야. 이들이 각각 가져온 우산이 서로에게 하나씩 있겠지. 이해됐어? 그것이 이제 모임에 모이면서 어떤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되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각각 가져온 우산을 그들의 소문자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라지 A는 누구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스몰 A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지 B는 자기 걸 가져가지 않으면 되니까 스몰 B를 가져가지 않고 얘는 스몰 C를 가져가지 않고 얘는 스몰 D를 가져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요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무엇이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4가지 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늘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 문제에서 모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모두라 그랬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얘는 지 거 안 가져가고 얘는 지 거 안 가져가는데 C만 지 거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조차도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짝꿍이 있는데 그 짝꿍을 절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순열의 수를 완전순열이라고 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순열에 관한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완전순열에 대해서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게 없고 그냥 그 완전순열은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 어떤 게 있냐? 수영도가 있다. 수영도를 이용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영도를 이용해서 해결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영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수영도라는 건 뭐냐? 직접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써보면서 가장 간단한 나뭇가지 그림 형태로 나타내 본 거야. 무슨 얘기냐? 이 A는 지 걸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겠니? 3가지가 있겠지. B, C, D 이렇게 3가지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그에 따라서를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연결을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B를 가져갔을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 이것을 수영도를 작성해서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어요? 알겠니? 수영도는 이 그림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직접 해보면 얘들아 이거 A가 B를 가져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제 남은 우산에는 B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산 A, C, D 중에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 C, D 이렇게 3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단다. 이해됐어요? 이에 따라서 나머지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처리해보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라지 A가 스몰 B를 가져가고 라지 B가 스몰 A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따라서 이 연결되는 상황에선 남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있는 거야? C하고 D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어느 누구도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는 누구를 가져가야 되겠고 D를 가져가야 되고 얘는 절대적으로 뭘 가져가야 돼? C를 가져가야 되겠고 이들의 반대는 성립하지 않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는 거야. 알겠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개념이야.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지? 네, 빨리 가보자. 그러면 얘들아 B, C 썼으니까 누구 남는 거야? A하고 D 남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때 여기 D가 가져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얘가 누구를 가져가고 D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B, D를 썼다 이거예요. 그럼 A하고 C가 남죠? A하고 C가 남으면은 얘가 무조건 뭘 가져가야 돼? A를 가져가야지 얘가 C를 가져가면서 안 되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가서 A가 C를 가져가는 것은 남으면 A, B, D인데 B는 라시 B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A하고 D가 가져가는 경우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A하고 D를 가져간 경우에 A를 가져간 경우는 C, A를 썼단 말이야? 누구 남아? B하고 D가 남아. 맞니 얘들아? B, D를 얘네들한테 가져가게끔 하는 방법은 여기가 D고 여기가 B인 방법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누가 남아? A하고 B가 남지. 맞니? A하고 B는 C, D의 주인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A를 가져가고 얘를 B를 가져가는 거 이거하고 얘가 B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는 거 이거 둘 다 성립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D를 사용한 거야. 남은 것은 원칙적으로 A, B, C가 있지. 맞니 얘들아? 이때 라지 B는 스몰 B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A하고 C만 따져야 되겠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첫 줄 A하고 D를 사용하면 남은 건 B하고 C이다. B하고 C면 어쩔 수 없이 얘가 B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고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또 망하게 된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 경우 D하고 C를 써버렸네. 남는 건 뭐가 있어? A하고 B가 있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A하고 B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겹칠 일이 없으니까 얘가 A를 가져가고 얘가 B를 가져가고 얘가 B를 가져가고 얘가 뭐를 가져가고 A를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맞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답은 9가지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확률에서 이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 가끔 기출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문제 있다. 이거 보면 쫄지 말아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 이 뒤에 있는 문제도 쭉 풀 수 있었으면 또 거듭 강조하고 아주 닥달할 때까지 지랄을 하겠는데 문제를 아직 많이 안 푸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한번 강조할 거야. 기준과 케이스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너희들도 미리 생각해주면 참 선생님도 좋겠네. 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와 속도짝까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요일날 경우의 수하고 조합까지 이렇게 맞춰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